저는 제가 있으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고 또 끝까지 밝혀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정권 들어서 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을 시켰다가 이재용은 먼저 내보냈어요. 제가 그걸 애척했죠.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남겨놨어요. 근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보면 이재용 관련되는 부분은 딱 2개가 무죄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재용은 지금 이제 더 이상 구속될 일도 없고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지만 다 봐준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삼성에 대해서 온 사방에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저녁인가 뉴스를 보면 그 SBS 뉴스입니까? 아예 그냥 아프리카의 나라들까지 쓸고 다니면서 삼성이 이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불법 로비를 했다. 그래서 합법으로 포장된 로비 자금을 갖다가 아프리카에 IOC 위원과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뿌리면서 결국은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이 이 사면 받은 그 부분은 결국은 이 평창 올림픽 유치를 해라라는 어떤 몫으로 지금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당시 이 사면 부분이 평창 올림픽 등과 관련되어서 이 옵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 같아요. 이건희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특별 사면을 했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이제는 사면을 받았으니 삼성의 조직 자금을 동원해서 전방위로 IOC 위원들에게 돈을 풀면서 평창 올림픽을 불법 유치했다. 물론 삼성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 SBS 삼성이라는 대단한 방송사와 대단한 언론이 상대방을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안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매일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자 하면 2009년 12월에 이제부터 사면되면서 시작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의 카메룬에 있는 뭐 IOC 위원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육상협회의 지원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등장하고 심지어 스웨덴의 전 IOC 위원이 인터뷰하는 장면까지도 나오고 이러는데요. 삼성 측이 없었다 하면 대한민국에는 보통 더 이상 보도가 안 됩니다. 또 대한민국의 공중파나 종편이나 이런 데서 이런 보도를 안 하지요. 왜? 삼성의 광고가 신경이 쓰여서 이런 보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계속 되고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겨레 신문의 오늘 일면에 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별도의 팀을 꾸려 노조와의 총괄 TF를 지원했다라는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검찰이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을 관련 문건을 대량 압수를 해서 본격 수사에 나서서 그 내용 중에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TF를 만들어서 이 대응을 삼성이 해왔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검찰이 최근 삼성전자 압수수색을 해서 6천 건의 노조 파괴 공작 문건을 압수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TF 아래 교섭 상황, 언론 대응 등 상계팀이 있고 이들이 노조 와해 전략을 짜고 실행까지 체크를 했다. 그래서 검찰은 삼성 핵심의 지원 아래 이런 것들이 이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삼성이 순진 노조원의 유족을 거액으로 회유하고 경찰이 다음날
죽음을 탈취했다. 이런 보도까지도 지금 했습니다. MB하고 관련해서는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가 또 걸려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삼성의 이건희 특검 이후에 4천억의 자명 계좌가 유지되어 와서 뭐 82억 원의 조세 포탈했다 하는 비자금 문제도 거론이 된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엊그제 이 건강은이 삼성 지금 정권에 1주당 1,000원을 1주당 1,000주라고 잘못 배당해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삼성 정권이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다. 그래서 자사주가 풀릴 거라고 흘리고 작전 세력들이 주가가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을 했다. 즉 공매도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서 이 조사를 지금 착수해서 삼성 정권 직원과 선물 투자자의 이 연결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정권 직원이 공매도를 전담으로 하는 작전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렇게 주식이 대량으로 풀려서 일부가 빠져나가서 주가가 하락해서 더 내려갈 거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당일날 작전을 펼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미공개 정보가 밖으로 전달됐다면 주가 하락에 베팅해서 공매도를 대량으로 실행한 세력들이 돈을 벌 수 있었겠지요. 자, 그래서 전방위로 지금 노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평창 올림픽 로비 문제, 뭐 대한민국의 올림픽 월드컵 유치할 때 기업들 세워서 로비하는 게 하루 이틀입니까? 심지어 무슨 이 88 올림픽 유치할 때는 유럽의 성을 빌어서 거기에 이쁜 여성을 데려다가 IOC 위원들을 돈과 여자로 구워 삶았다. 이런 이야기도 자랑스럽게 나왔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비자금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하나 더 있지요. 장충기가 뭐 언론사와 연관되어서 언론사 간부들이 이렇게 충성을 바치고 통제한 문제 뭐 이런 것까지도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정권이 삼성 문제를 내용으로는 봐주면서 겉으로는 온 사방으로 시비를 거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한테도 물어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라는 이런 거일 수 있겠죠. 실제로는 삼성을 옛날부터 노무현 정권부터 가까웠으니까 봐줄게. 그 뭐 하루 이틀 된 관계냐. 그래서 니만 좀 먼저 나가라. 그리고 니 거는 나중에 뒤에 재판에서도 다 털어줄게.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정권을 떠받치는 민노총인이부터 시작해서 참여의 연대니부터 시작을 해서 민변인이 또 이 지지층은 전부 삼성이 한마디로 대한민국 악의 온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용을 풀어줘 놓고 이 정권이 결국 문재인 너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부러 SBS나 한겨레 신문이나 또 심지어 무슨 주준우, 김어준 같은 친구들이 허구한 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의 치어리더격인 여론을 이렇게 전파시키는 라인들을 동원해서 삼성의 문제를 전방위로 공격을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 이재용을 풀어준, 즉 지금 이 박근혜 적폐청산에서 이재용과 관련된 문제를 깔끔하게 해주기 위해서 삼성에 대한 분노 부분을 이 정권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겉으로 그렇게 쇼를 하고 뒤로는 실제로는 봐주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재용이 무슨 석방대가 있는가, 이재용이 재판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게 아니라 삼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들을 공중파나 또 이 정권을 대표하는 언론 치어리더들이 떠들거나 또 좌파 매체가 다루면 역시 문 정권 들어서는 과거 문제가 되지 않던 이런 것까지도 다 다루어지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가다가 나중에 보면 비자금 문제는 이건희 회장 공소권 없음, 뭐 다스 이건희 회장 공소권 없음, 무슨 노조 다 이건희 회장 때 된 일인데 누가 시켰는지 지금 알 수도 없고 공소권 없음. 이런 식으로 싹 다 그냥 이건희 회장 쪽에 몰아서 정리가 가능한 거니까 그러는 거냐. 평창 올림픽 로비도 그렇습니다.
저게 진실 수사가 되고 진실이 밝혀지겠어요? 검찰이 수사 착수할 리도 없을 거니고, 또 더 나아가서 저거를 해서 밝혀본들 이제 이미 끝나버린 평창올림픽에 실익도 없는 겁니다. 다시 저런 짓거리 안 하면 되지요. 그런데 사면을 전제로 풀어주고 평창올림픽을 유지하라 해서 이명박이 나쁜 놈 그리고 이건희 나쁜 놈 해봤자 이건희 회장은 이미 뭐 법적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저도 이게 더 유력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1차적으로 풀어줘 놓고 뭔가 못마땅한 게 생겨서 전방위로 쪼아가지고 뭔가 더 짤라고 그러는 거냐. 이제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삼성이 멍청하게 돼버렸다. 저는 그래 보질 않거든요.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뭐 의혹이 별로 없어졌다. 한간 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일에 대해서 별로 밑에 신경도 안 쓴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정권에서 저런 사고가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 특히 뭐 삼성 계열사 관련해서 각종 이런 자질구레한 사고가 자주 나는 것이 삼성이 현재 지금 통제력을 갖다가 미래전략실도 해체하고 난 이후에 좀 읽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 이것 또한 또 그게 정말 일부러 삼성이 힘이 빠진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내보내려고 누군가 만들어낸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결국 최근에 벌어지는 삼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공격을 보면 삼성 전도는 돈 힘으로 버티는 거지 삼성이 무슨 사회적인 평판을 버티는 겁니까? 삼성이 선거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무슨 올림픽 유치했다 돈 뿌려서 이래 본들 사면 받고 국민들 절반은 삼성이 뭐 올림픽 유치했으면 사면 해줄만 하지 요래 생각할 거고 노조 탄압 어쩌고 하면 이거 민노총이 어떻고 뭐 뭐 노조 있으면 나 회사 조져. 그 삼성이 잘한 거야.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무슨 뭐 언론사 간부들이 삼성에 충성을 맹세하고 이런 거는 뭐 원래 기자들 나부랭이가 그렇지 무슨 세상이 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삼성 측으로는 이런 건 저런 거든 결국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이 거의 없는 이야기들 하나만한 이야기들이 그냥 요즘 우리가 좀 맞아야 되는 시점이니까 돌아다니는 거 그거는 말로 갖고는 우리가 데미지 입을 일이 없으니 마음껏 떠들어라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런 거를 보면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가짜 뉴스나 진실이나 이런 것들이 구분이 제대로 되는가? 즉 언론이 삼성에 문제가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파서 그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보도가 돼야 될 건데 평소에 그런 정의감을 발휘하지도 않던 언론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무슨 올림픽 뒷거래 내막이 어떻고 저떻고를 보도하고 있는 꼬라지가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민주화된 듯 그런 기사를 보고 대단히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한국 최대 권력 삼성이 드디어 이제 이 문정권 들어서 얻어맞고 있다라고 보이도록 생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이재용 부회장이 요즘 뭐 한국의 의혹을 상실해서 미국으로 가서 회사를 옮긴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보수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되면 가지 말라고 잡아도 갈 거고, 예? 그 미국 가는 거 보고 가면 미국에서는 법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주식 가격은 미국 가면 두세 배 오르겠지만은 한국처럼 기업 운영하다가 노조 못하게 하다가 미국 가면 죽어요. 그러면 미국 가라 해도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갖다 마치 자기 일처럼 걱정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참 삼성을 바라보는 이 좌파 쪽의 시각이나 우파 쪽의 시각이나 다 비본질적인데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기업의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일정한 시간 구분이 없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주 52시간으로 어떻게 자르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크게 나 있고 또 웃기는 문제는 해외
뭐 사우디나 카타르나 이런 중동의 공사 현장에 나가 있는 거기서 일하는 분들, 그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도 안 가요. 한 1, 2년씩 거기 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몇 년씩. 그러면 그분들이 자는 시간하고 좀 쉬는 시간 외에는 이왕 거기 가서 더운 데서 고생하는 김에 일을 하기를 원하겠어요. 주 52시간 일만 하고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일만 하고 저녁에 6시, 7시에 자기 숙소로 와가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서 예? 술도 못 마시고 그래 멍청하게 있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52시간이 적용되어서 그 나간 분들은 그럼 해외 공사 현장에 나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참 이 문제가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고 이게 주 52시간을 이야기하는 건가? 과연 이 주 52시간을 자르면 근로자들은 행복해지고 소득은 전에하고 같고 시간만 늘어나게 되느냐? 아니죠. 일하는 시간은 좀 줄었지만 소득은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씩 줄어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수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할 것도 없는 바가지 끓기는 저녁이 있는 삶이 원하는 거냐? 차라리 바가지 안 끓기는 저녁이 좀 없는 삶이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청년 실업도 돈으로 때우고 최저임금도 돈으로 때우고 다 돈으로 때우기 좋아하는 정부가 돈이 막 무한정으로 그냥 인쇄소에서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이 정부가 52시간 충격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니까 이것도 지금 돈으로 때우려고 한다라고 오늘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로 줄어드는 근로자들의 줄어드는 임금 부분을 보전을 또 해주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다 정말 무슨 뭐 요즘 저녁이 있는 삶이 놀러 가는 게 없다니까 이제 놀러 가는 돈까지 되어준다고 하다가 이제는 52시간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 주겠다. 노동부 차관이 이런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후속 조치를 이렇게 지금 취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 기준에 맞추어서 6월 말까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10만 원부터 40만 원까지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1년 지나면 끝나는데 그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은 뭔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월 40에서 80만 원을 민간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드는 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쌈짓돈으로 조성한 고용보험에서 충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는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나 또 일본 같은 나라에는 세금을 훨씬 더 내죠. 이런 용도로 세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한국은 그런 수준의 세금이 가지 않은 나라에서 국민 세금으로 이걸 해줄 수 있느냐라고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법에 정해진 것보다 근로시간을 더 줄였을 때 적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참말로 거꾸로 가고 있는 고용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정책, 그 다음에 무슨 이 많은 최저임금에다가 더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는 정책, 그리고 주 52시간 정책, 전부 다가 지금 돈이 새로 들어가야 될 일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걸 정부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지금 정부의 고용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식당 찾아다니면서 주인 잡고 하소연을 하면서 제발 이거 좀 등록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그 임금 지원, 그러려면 그 식당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전부 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죠.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 내가 이거 몇 달 할지도 모르는데 이걸 갖다가 나도 반 내고 식당의 주인이 반 내고 그런 식으로 내가 왜 하냐고 다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쓸데없는 짓으로 마치 또 푼돈 몇 사람 다도 아니고 몇 명한테만 상징적으로 지원되고 난 다음에 정부가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 보존을 해준다고 생색을 내려 하는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지금 정책들이 뭔가 하면요. 지금 정부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분노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입시아니에요. 왜? 전부 수시나 뭐 학종으로 가버려서 없는 집 애들은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분노하니까 제 뉴스 브리핑을 들었는지 갑자기 각성이 왔는지 이 정시를 늘려서 점수를 좀 따야 되겠다. 그런데 이 정권이 방향은 정시를 늘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정시를 늘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얼굴에 우리가 침 뱉는 거니까 이제 대학마다 차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정시 숫자를 늘려라. 그렇게 하다가 지금 사단이 나가지고 집회에 정시 늘려라 수시 늘려라고 동시에 지금 시민들이 집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뭘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주역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데리고 직접 나서서 지금 대학 입시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한마디로 돈과 정보에 의해서 좌우되고 백에 의해서 좌우돼서 되겠느냐. 다시 공정한 입시로 가야 되고 그간에 진보 정권에서 집권했을 때 했던 입시 정책들이 잘못된 방향이 많다. 인정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단순하게 옛날에 학력고사식으로 복귀하겠다. 그렇게 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돌 던지겠어요? 물론 뭘 해도 찬반이 있을 건데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뒤로 전화 돌려서 대학마다 정시 정원을 늘리도록 공작하고 있는 거. 이런 게요. 전부 이 정권이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이중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자,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도 사실은 몇 개의 정말 근로자들이 너무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피로로 지친 분야에 적용시켜서 한정하거나 화이트 칼라 분야에 일부 한정시켜야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모든 업종에 적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 지금 이걸 국가 세금으로 떼우겠다고 또 생색을 실효도 없는 생색을 내고 있는 겁니다. 매사가 하는 꼴이 이러니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